달걀을 탁자 위에 세워볼까요?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걸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은 기존 사고를 뛰어넘는 발상과 선구적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서양의 고사성어죠. 1493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귀환하자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남의 성공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누군가가 신대륙 발견을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 누구든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깎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사람들에게 달걀을 탁자 위에 세워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하지 못하죠.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을 살짝 깨트려 탁자 위에 세웁니다. 에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그러자 콜럼버스가 따라하는 것은 쉽지만 무엇이든 새롭게 처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응수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 일화는 이탈리아의 상인이자 모험가인 벤조니가 1565년 신세계의 역사에 소개해서 알려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이야기가 벤조니 책보다 15년 전인 1550년에 출판된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에 나오거든요. 이 책에 따르면 콜럼버스의 달걀의 원조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입니다. 피렌체 대성당의 지름 45m 돔을 설계한 사람이죠. 내부 지지대 없이 돔을 세운 그의 방식은 당시로서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은 1296년에 착공해 1370년경 본체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돔은 기술적 한계로 수십 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루넬레스키가 공모전을 통해 혜성처럼 등장해 세계 최대 석조돔인 팔각형 돔을 완성한 것이죠. 조르조 바사리가 전하는 브루넬레스키 달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브루넬레스키는 다른 이들이 아이디어를 훔쳐갈 수 있다며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들이 비판할 거 아닙니까? 브루넬레스키가 평평한 대리석 위에 달걀을 똑바로 세우는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자 제안합니다. 경쟁자들이 성공하지 못했겠죠. 브루넬레스키가 달걀의 끝을 깨서 바로 세웁니다. 경쟁자들이 그렇게 하면 누가 못 세워? 따지자 브루넬레스키가 말합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거다. 내 설계안도 아주 간단해서 누구든 보기만 하면 돔을 세울 수 있다. 상식적으로 대성당의 돔 설계를 달걀 세우기로 뽑았겠습니까? 이 일화는 사실이라기보다 당시 떠돌던 오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분명해진 것은 콜럼버스의 달걀이 후대에 더 씌워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콜럼버스의 달걀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과 단순 직관적인 이야기 구조가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일 텐데요. 우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목표 지상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수긍되는 해석이긴 하죠. 또 조건이 공평하지 않아 발상의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달걀을 변형시키지 않고 세워야 한다는 암묵적 규칙을 전제했지만 출제자인 콜럼버스는 그런 제한 없이 했다는 거죠. 이 논리는 콜럼버스의 달걀에 유럽 침략주의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결과를 위해 어떤 파괴적 행위도 정당화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봤듯이 콜럼버스의 달걀의 원조는 브루넬레스키입니다. 더구나 콜럼버스의 달걀을 소개한 벤조니는 오히려 반식민주의자였습니다. 22살 때부터 15년 동안 중남미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신세계의 역사를 출판해 식민화의 잔혹성과 비도덕성을 고발했거든요. 따라서 콜럼버스의 달걀이 본질적 의미를 유럽의 침략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인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식민지 개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대항해 시대를 연 콜럼버스에 갖다 붙인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콜럼버스 항해의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당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동쪽 길이 전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쪽으로 돌아 아시아로 가겠다는 생각은 알고 나면 별것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 발상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그때까지 백길은 육지 근해나 지중해 항해가 전부였습니다. 끝모르는 대양을 건넌다? 지금으로 치면 인간을 달나라에 착륙시킨 아폴로 프로젝트나 화성 정착을 꿈꾸는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게 하는 담대한 도전이죠. 셋째는 그렇다고 콜럼버스의 배가 특히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척 모두 100톤 내외가 채 넘지 않는 당시 평균 수준의 규모로 지금 감각으로 보면 쪽배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뜯어보면 콜럼버스의 성공은 운도만이 작용했습니다. 항해 거리를 짧게 계산해 중간에 식량이 부족했고 정확한 지리 기상 지식이 미흡하다 보니 정말 육지가 존재하긴 하나? 이런 불안에 내부 반란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런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근근히 넘기고 있는 와중에 섬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벤조니 같은 사람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우연과 착오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콜럼버스의 성공은 무엇보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미지 항로에 도전한 혁신적 발상이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콜럼버스를 비판적인 눈으로 봤던 벤조니도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미 알려져 있던 이야기를 콜럼버스의 달걀로 끌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콜럼버스의 달걀을 곱씹다 보니 생각나는 어록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대표 어록이죠. 해봤어? 뼈 때리는 말이죠. 빅토르 위고는 역시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둘 다 결과보다는 도전과 발상의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콜럼버스의 달걀과 일맥상통하죠. 앞에 벽이 보일 때마다 질문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걸까?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